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왜 어르신들이요 말 잘하는 아이들 보면 너 이 다음에 커가지고 변호사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도 참 많이 하시죠. 예.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근데 뭐 사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변호사는 아니잖아요. 네. 아마 법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말의 영향력이 커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네. 그런 영향력을 아주 선하게 쓰고 계시는 미모의 변호사 한 분이 계셔서 네. 저희가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분이실 것 같아요. 반가운 얼굴이시죠?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또 반갑고 더 좋네요. 대중들이 사랑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숭인의 대표 양소영 변호사. 바람핀 남편은 이혼 청구를 못하도록 한 덕분에 본처 변호사란 별명까지 얻으며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녀. 한평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날라리가 될 뻔했으나 보란 듯이 든든한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걸까? 초콜릿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은 달콤한 그녀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별명이 본처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이야. 별명이 본처 변호사.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발 증인신문 하듯이 저한테 울면서 네.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라. 어머. 나한테 정말 말씀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완전히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많이 뵀어요. TV에서. 네. 한번 앞에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맨날 남편 흉보다가 오늘 이렇게 힐링 토크에 초대돼서 많이 떨리는데요. 목사님께서 아까 기도해 주셔서 네. 네, 힘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숭인. 숭인. 네. 가사에 대해서 많이 전문적인 해설을 알고 있는데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숭이는 지금 가사 사건만 주로 업무 분야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가사 사건 중에서 이제 이혼 많이 네. 알고 계시는, 그다음에 네. 상소, 그다음에 이제 아동 관련해서 네. 네, 이런 사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변호사님 외에도 여성 변호사 분들이 특히 더 많이 아, 함께 네.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여성 변호사보다 네. 보니까 이제 지원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저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네. 지원하시는 분들도 여성 변호사님들이 훨씬 많으시고 또 남성 변호사님들은 있다가 불편하신지 금방 가버리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건이 가사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공감이 좀 많이 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의뢰인이 한 70% 이상이 이제 여성이시다 여성분이시니까.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때 같은 여성이니까 더 공감이 돼서 서면도 아무래도 네. 훨씬 잘 써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예. 전부 다 여성 변호사로만 되어 있어서 오. 요새는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기는 남녀 차별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실 정도인데 네. 지금은 다행히 이제 두 분 네. 정도 네. 들어오셔서 네. 이제는 뭐 완전 여성은 아닌 네. 법인이 됐습니다. 완전 여성은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여성 변호사님이 몇 분 계시는데 지금 두 분의 남성 변호사님이 계신 거예요. 총 14명 중에서 두 네. 분이니까 야. 이제 성비율은 예. 좀 높긴 한 것 같습니다. 왜 여고 다닐 때 보면요. 네. 여고 앞에는 남학생들이 얼씬을 못해요. 무서워서 못 예, 길 건너서 다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오신 남성 변호사님은 강심장들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대단하신데 어. 다행히 오신 분들이 거의 여성 못지않게 수다를 떠서 잘 버티고 친화적인. 계십니다. 예. 절대 어쨌든 나가시면 예. 안 된다고. 어쨌든 뭐 조건이 붙은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어떻게 거네요. 하다 보니까. 네, 네. 예. 우리 양 변호사님은 특히 가사 중에서도 이혼 소송으로 유명해진 그쵸. 분이란 말입니다. 네. 네. 계기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은 이제 이혼하면은 막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음. 도대체 뭐 1년에 몇 커플이나 이혼을 시키냐. 네. 그러면서 이제 막 가정 파탄의 주범인 것처럼. 사실 이제 억울하시겠다, 그런 거에 네. 대해서 저도 음. 좀 마음에 짐도 있고 하는데 그러시겠어요. 실제로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여성 의뢰인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아직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고 네. 또 제가 이제 올해가 변호사가 한 20년 차 됐거든요. 벌써요? 그러니까 초기에 제가 처음 변호사 할 때만 해도 여성 변호사가 한 몇십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성들을 위해서 변호를 많이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이혼 사건이 사실 네.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2014년쯤에 네. 갑자기 이제 간통죄가 위헌이다라고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여론이 이제 갑자기 불게 되냐면 말하자면 파탄주의를 이제는 도입을 해야 된다. 네. 해외처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바람 피우는 이런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도 네.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게 이제는 어. 사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급속히 여론이 좀 변해서 2015년에 대법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그런 변론이 열렸는데 사실 이제 대법원에서 처음 저한테 제의가 왔어요. 변론을 좀 공개 네. 변론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근데 이제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유책 배우자 쪽에 설 건지, 그러니까 아직은 이혼이 안 된다는 네. 쪽에 설 건지, 어. 아니면은 이제 파탄주의를 도입하자는 쪽에 설 네. 건지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파탄주의 쪽에 서면 와 양소영 변호사 때문에 파탄주의가 도입됐다. 네. 뭐 그래서 제가 더 유명해질 수도 있는 약간 유혹도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사무실에는 사실은 대부분 이제 바람 피운 남편한테 버려지신 분들, 뭐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네. 분들, 그래서 피해자 쪽에 의뢰인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있어서 사실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내쫓겨야 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서 이제 당시만 해도 아직은 유책주의가 좀 필요하다. 네. 이제 그래야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당하지 않고 어쨌든 경제적인 능력 없는 분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해서 네.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유책 배우자 쪽에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파탄주의 도입이 되기에는 좀 이르다 쪽에 공개 변론을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뭐 이혼으로도 원래 뭐 네. 전문이기는 했지만 이제 주로 제가 뭐 토크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좀 뭐 가벼운 이미지로만 알려졌다가 제가 이제 공개 변론을 하면서 네. 변호사 맞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본처 변호사 네. 네, 이렇게 어. 될 것 같습니다. 야. 별명이 본처 변호사라고는 하셨지만 그 네. 공개 변론에서의 변론하셨던 내용이 사실은 네. 굉장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죠. 네. 예, 엄청난 글을 쓰신 거예요, 사실 변론 글을. 네. 좀 생각나는 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제 여론이 거의 뭐 90% 정도 파탄주의를 이제 도입해야 해야 된다. 된다는 거였는데요. 네. 이제 논리가 뭐냐면 이제 이미 벌어진 가정인데 뭐 재판으로 막아봤자 네. 무슨 소용이 소용이냐. 있겠느냐가 이제 첫 번째 논리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모든 나라에서 도입됐고 대한민국만 지금 후진국처럼 네. 남아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7분에 불과했어요. 물론 이제 서면으로 낸 것도 있지만 예. 공개 변론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은 7분인데 7분. 그 대법관들이 이제 13분 계시는데 네. 그분들을 이제 그 7분 내에 설득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러네요. 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쭉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육비, 그러니까 이혼한 이후에 양육비를 못 받는 가정이 80%에 이르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어. 그래서 이혼을 하자마자 여성들이 대부분 극빈층으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도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사건으로 좀 설득을 드린 게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고 바람을 피우지만 이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인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혼이 되는 경우에 그마저도 생활비나 양육비를 못 받으면 네.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그렇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경제적인 사정들을 좀 이렇게 사례로 섞어서 설명을 드렸더니 사실은 이거는 머리로 설득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7대6으로 유책주의자가 네, 아직 유책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는데 그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대법관님들이 공감을 해주신 부분이 아직 억울해서 좀 보호를 받을 가정이 아직은 좀 필요하구나.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내신 거죠. 그 네. 공개 변론을 통해서. 네. 예. 그 유책 배우자라는 얘기는 어떤 파탄이나 이혼의 원인 제공은 한쪽을 말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약자 편에서 변호하시는 건데 그렇죠. 네. 약자 편에서 대변해주면 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든든하죠. 네. 예. 우리 양 변호사님도 결혼은 하신 거죠? 네. 지금 그 얘기 하시려고요. 네. 더우신 줄 옷을 벗으셨어요. 사람이 달라지셨어요. 지금 이제 결혼 얘기 들어갑니다. 네. 제가 20년 차를 저에서 오. 꾸역꾸역 채우고 있다고 이제 와. 네, 그렇게 얘기하고 남편도 있습니다. 변호사세요? 아닙니다. 남편은 이제 공직에 있다가 작년에 네. 명퇴를 했습니다. 야. 네. 근데 방송에서 나와서 하시는 얘기 들어보시면 그렇게 말 잘하시는 분이실 때 남편한테는 못 이기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나나 봐요. 천적을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시동생이 네. 저희 연수원 동기였는데 어머.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제가 29에 연수원을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2년 차가 됐는데 30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는 엄청 노처녀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이렇게 소개하는 업체에서 네. 회원으로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머. 그래서 지금은 뭐 네. 30이면 좀 어리다고 하는데 그래서 애기인데. 이제 애기인데 그래서 노처녀 취급을 받고 있어서 네. 안 되겠다 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주위에 소문을 냈죠. 아. 그랬더니 저희 시동생이 이제 자기도 노총각 형이 하나 있다고. 오, 이야. 네, 그렇게 소개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당시에 그 시동생, 지금 시동생 분은 여자친구가 네. 있었던 상황이에요? 결혼을 먼저 했어요. 먼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이제 그 죄로 네. 이제 형을 빨리 해치워야 되니까 어머, 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되셔서 네. 개업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동시에 출산을 네. 하시면서 아이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셋이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허니문 베이비 큰애를 어머. 낳아서 네. 그러니까 결혼 20년 차, 그다음에 큰애 20살. 네. 그렇게 해서 똑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개업도 20년 차. 다 그 네, 시기인 네, 거네요. 네. 안 힘드셨어요? 어떻게 그걸 다 해내셨어요? 예. 제가 지금 생각을 해도 네. 다시 하라 그러면 절대. 알고서는 못하는. 제가 정말 나는 무식했구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그랬구나 싶죠, 지금은. 예. 네. 누가 도와주는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저는 아니까 네. 개업도 큰일이고 출산도 큰일인데 어떻게 그거를 또 다 하셨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런 그 복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런 것들 저를 많이 도와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애들을 키워주시는 이모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네, 그리고 애들 너무 사랑해 주셨고 또 애들도 다행히 건강했기도 했지만 네. 너무 잘 이렇게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하셔서 지금의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가 40대 중반이신데요. 네. 막 애를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어머, 젊은 이모님이 봐주셨었네요. 네, 그래서 그런 복은 저한테 좀 허락되지 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양육하고 아기 엄마분들은 정말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친정 부모님이나 네, 네, 시부모님의 네. 도움을 못 받는 경우에는 네. 누군가의 제3자의 필요가 필요할 때 네, 정말 제일 중요하죠. 이모님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이모님 한 달에 건너고 네, 아무래도 네. 엄마가 힘들지. 그렇죠. 그럼 힘은 들죠. 셋을 키우랴, 네. 변호사 하랴, 아내 하랴, 뭐 엄마 하랴, 네. 야, 슈퍼 어머니셨네요. 약자 편에 서주랴. 서주랴. 혹시 고민 안 해봤어요? 둘 중에 하나, 이거 포기할까? 뭐 이런 고민 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한 번도 좀 안 해본 게 이제 제가 엄마가 이제 워킹 옛날로 치면은 이제 네. 별로 없으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엄마가 일하시는 분이셔서 이제 보고 그런 잘하셨구나. 엄마를 두고 제가 자라서 그런지 제가 한 번도 전업주부가 돼야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이제 힘들 때 조금 어. 제가 좀 짐을 내려놓고 싶다. 뭐 요새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저한테 이제 십자가가 있다면 네. 막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네. 이제 그랬던 적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남편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남편과의 갈등은 없었어요? 아, 네. 옷 벗은 이유가 네.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제가 능력 발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네. 이제 이런 부분은 정말 가장 힘이 되었던 부분이고 네. 저를 좀 자랑스러워하고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이제 딱 거기까지 네. 뭐 예. 집에 들어오면은 네, 모든 거는 다 제 책임이고 아이들 보는 거나 뭐 이런 거 다 제가 해야 되고 이런 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려움 말고 갈등 갈등이요? 아니, 그게 갈등 아닐까요? 어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응원해줄 때 잘하는 건 좋은데 네. 갑자기 이제 뭔가 집에 들어왔을 때 부인이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아. 막 이렇게 하면은 네. 좀 남편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방 그런 생각 들잖아요. 뭐 자기가 변호사라고 뭐 자기가 뭐 돈 번다고 큰 네. 소리냐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발 증인신문 하든지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부부싸움 많이 하고 제 말투가 고압적이다. 저희는 감이 안 오거든요. 네, 저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냥 그게 무슨 의미지? 막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약간 날카로움이 네. 배어나는 것 같아요. 혀를 그래서 찌르시나 보다. 네, 이제 질문이 있어서. 그랬을 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무슨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제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뭐 돈 번다고 큰 소리냐. 그러면은 당장 때려쳐라. 한 번 저희 남편이 큰 실수를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에 요때 요걸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면 요 시점에서는. 소위 말하면 제대로 이거를 버릇을 잡아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고 사실은 네. 좀 충격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는 돈을 벌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하신 거니까. 또. 제가 이 집에서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고 남편하고 동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남편이 저를 그렇게 억누르려고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진지하게 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때는 이제 제가 애가 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누가 양육할 것인지 정하자. 그리고 이제 이혼할 시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남편이 원한다면 이제 사회적인 것도 있으니까 뭐 이혼한 시점을 외부에 발표하거나 하는 거는 뭐 애들 20살 이후 때까지 해도 전문적이다. 제가 뭐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 뭐 재산 분할 시점은 지금으로 할래. 좀 네. 이따가 애 20살 됐을 때로 할래. 이제 이렇게 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네. 한 2달 가까이 얘기를 안 하고 지냈던 적이 있어요. 남편분도 놀라셨겠네요. 네.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남편이 잘못했다, 아니다, 네. 뭐 그때 그런 그만 뜻은 사과하고 아니었다. 이렇게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남편도 이제 저랑 똑같은 생각으로 이때 뭔가 버릇을 잡지 않으면 했는지 그냥 그렇게 2달을. 2달을 말을 안 하고 버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루는 들어와서 이제 뭐 설거지하고 뭐 애들 이렇게 먹이고 이제 다 마무리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들어오더니 네. 이제
방에 털썩 이렇게 눕는데 어. 보니까 살이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2달 동안 저하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동안에 네. 이제 말도 못하고 속이 탄 거죠. 이러다가 정말 네. 이혼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 남편 데리고 나가서 네. 이제 제가 삼계탕을 사 먹이면서 쪽 빠진 모습에. 기운 빨리 차려라.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셋째를 낳게 됐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야. 너무 재밌는 게 예. 지난번에 그 아버지 학교 이렇게 시작하신 분, 네, 어머니 학교 네. 같이. 어머니 학교 시작하신 분 가정의 전문가들 나오셨었는데 네. 그 부부도 피 터지게 싸웠더라고요. 아, 네, 막 네. 이혼하자고. 네. 이런 분들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는가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갈등을 좀 무서워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갈등이 일어날 것 같으면 피해가거나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이랬는데 부부라는 거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또 예. 애를 키우면서 애하고 싸웠다고 애를 뭐 호적에서 정말 파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갈등이란 거는 그러니까 일어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갈등은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잘 풀어가는 맞아요. 것이 네. 중요하구나. 예. 이제 그걸 배우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부부의 소중함이나 가족의 소중함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부부도 네. 깊숙이 들어가 보면 서로의 상처가 또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처가 없으면 사실 네. 이혼을 하려고 고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네. 나는 너무 행복하기만 한데 네. 하시는 거는 그 마음을 또 알아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경험들이 오히려 그분들의 마음을 네. 더 좀 잘 헤아려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예. 일부러 제가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갈등이라는 게 이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걸 연습하는 거라서 이제 그걸 자꾸 경험해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떻게 좀 상담을 하시는 편이세요? 왜? 그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4주 뒤에 만납시다 뭐 하는 것도 네, 보면 네. 예, 여러 가지 상담들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상담을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제일 이제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공감이죠. 첫 번째는 공감인데 이제 그 공감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속 시원하게 그분 편을 들고 막 이렇게 싸울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 두 분이 이제 저는 어떤 조언을 많이 드리냐면 나중에 그때 조금 참았으면 그때 이런 걸 해봤으면 네. 라고 후회가 생기는 것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협의를 하거나 네. 뭐 부부 상담을 받거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에게 그래도 내가 끝까지 네. 이혼을 안 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많이 같이 겪습니다. 그래서 네. 뭐 부부 상담도 좀 권유를 하고 좀 이러이렇게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좀 하고 돌아오시게 해서 네. 뭐 1년 있다 다시 오는 분도 있고요.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머. 네, 몇 년 있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상담해주고 권면해서 네. 정말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네. 회복된 가정들 가운데 혹시 기억나는 가정 혹시 있으세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이제 남편하고 사셨는데 네. 두 분 다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네. 진짜 옆도 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부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남편 입장에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가게를 두 분이서 운영을 하셨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이제 저랑 나이대가 이제 저보다 조금 더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약간 은퇴 즈음에서 오는 갱년기 같은 거 있고 부인도 이제 그런 걸 같이 겪으면서 너무 열심히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좀 밖에 나가서 여행도 하고 싶고 등산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부인은 그거를 자기랑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은 내버려 두고 남편이 혼자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나도 필요한데. 나도 필요한데 이제 그렇게 해서 부부싸움이 좀 깊어지셨던 것 같아요. 예.
남편은 남편대로 본인의 그런 걸 이해 못 받아서 서운하고 부인은 부인대로 서운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 소송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남편분이 진지하게 아 당신이 이렇게까지 그게 서운한 건지를 몰랐다. 아. 나는 그냥 내가 힘들어서 내 이걸 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아 이게 둘이 같이 푸는 거야 되는 걸 몰랐다고 해서 부부 상담 끝에 진짜 화해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좋아지셔서 연락 오시고 아. 이런 경우 좀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 그렇겠네요. 되시겠네요. 예. 어쨌든 한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거란 그렇죠. 말입니다. 깨지느냐, 네. 회복되느냐. 네. 크리스찬 변호사로서 또 책임감이 무거울 것 같으세요. 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정말 제가 마음을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사법 시험 보고 힘들 때, 네. 뭐 여러 가지 힘든 일 있을 때 이제 뭐 세례도 받고 네. 뭐 성당도 다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지만 그때는 제가 정말 뭐가 원하는 게 있고 막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종교 생활을 했다고 네. 하면 네. 이제 그건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좀 마음이 편해지면 냉담에 돌아서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진짜로 제가 좀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한 건 한 네. 2,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을 열게 된 특별한 좀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저희 이제 친정엄마께서 이제 한 10년 전에 네.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인생이 좀 정말 우울증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성함이 남길자세요. 네. 근데 엄마는 하나님이 남길자다. 성함 기가 나는 막히네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평생 부끄러워하시고 너무 이름 촌스럽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너무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막 너무 이렇게 저를 그 교회 가자고 푸시를 네. 하시니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달라진 엄마의 네, 모습으로 달라진 인해서. 모습에서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네. 그게 제 마음이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저 엄마가 한 5년 정도 제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네. 그 기도의 응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3년 전에 저희 큰애가 크리스찬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네. 정신여고에 다녀서 네. 이제 그 노래 선교단도 가입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큰딸이. 네. 그때 이제 큰아이가 저한테 울면서 네.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라. 어머. 네, 근데 그때쯤에서 제가 이제 엄마의 기도에 뭔가 제가 응답을 해야 되고 네. 엄마의 기도가 저에게 이제 늘 힘이 된다는 걸 느낄 즈음에 네. 딸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네가 마음을 열어야 될 때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순간은 좀 결단이 됐다고 할까요? 제 마음속에 네.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딸이 하는 말이 굉장히 영향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엄마가 너 이제 교회 다니자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라는 거는 의무감이라기보다 엄마가 저렇게 바라시는구나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반반이었다면 딸이 했을 때는 얘를 위해서 내가 뭐든 못해주겠어 라는 마음도 있지 않으셨을까? 크게 좀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삶이라는 게 혼자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굉장히 외로운 길이고 네. 그런데 이제 큰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정말 해줘야 할 일이 아닌가 싶고 그때 이제 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이제 더 이상 어디 도망갈 데 없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큰 계기가 부르심이 있으셨네요. 다가왔던 것 네. 같아요. 네. 어쨌든 막연한 신앙에서 이제는 좀 확신에 찬 네, 정리가 네, 네. 된 네. 신앙을 가지신 건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보시니까 신앙을 가진 전과 후가 좀 네. 어떻게 좀 달라지시나요? 네. 그 이제
교회를 남편하고 이제 매주 가게 되면서 네. 성경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의심을 하고 뭔가 이게 맞나? 정말 이게 신이 진짜일까? 계실까? 네. 이런 식의 질문을 저한테 던졌다면 네.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말씀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을까? 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완전히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큐티 같은 것도 그 전에 친구들이 이렇게 보내주고 하면 매일 뭘 이렇게 보내줘. 부담될 때 있죠. 부담되고 예, 그랬는데 신앙에 또 이게 다르면. 이제는 이제 예. 그게 일으키고 저도 큐티를 찾아서 읽게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작년 즈음에 네. 이제 큐티를 읽다가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유책 배우자 대법원 네. 공개 변론을 할 때 네. 가장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혼한 이후에 극빈자층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심각성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내가 이제 지금은 변호사 하느라고 바쁘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걸 모아서 한 60즈음에 하면 은퇴하면서 네. 이제 그런 뭔가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뭔가 재단을 만들고 사단법인 만들면 막 돈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나한테 가능할까? 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모으지? 어. 그리고 그때쯤에 내가 정말 그 돈을 선뜻 내놓을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인 거죠. 하고 네. 싶기도 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큐티를 읽다가 목사님 큐티 내용 중에 이제 영국에 그 이제 굴뚝 청소부 할아버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굴뚝 청소부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제일 임금이 작은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본인이 일하신 모든 월급을 항상 이제 그걸로 칸나 꽃씨를 사서 네. 이제 그 꽃씨를 심어서 나중에 그게 이제 유럽의 5대 축제가 되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도 뭐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할아버지였다. 이제 그거를 읽는데 네. 그때 저한테 이제 다가오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는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꽃씨를 할아버지가 꽃씨를 심듯이 네.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실천에 옮겨서 네. 이제 칸나신을 심는 마음으로 이제 한부모 가정 돕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마침 또 첫 저기가 제 생일이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다니면서 저 안에도 좀 더 이렇게 굳은 네. 신념도 좀 생기고 도와주시겠다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네. 이런 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건 아닌가. 너무 좋은데 응. 변호사로서 네. 결혼하실 때에도 네. 이런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 네. 변호사 할 때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참고하고 적용되고 좀 하시나요? 성경 말씀보다는 저는 이제 그 의뢰인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네. 같이 기도하자. 저도 기도 드리겠다. 큰 변화네요. 예, 그러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되고 그랬을 때 많이 같이 이렇게 정말 손잡고 네. 힘이 난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이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뭐 극동방송 저희 그 프로그램도 듣고 우리 이제 네. 여기 C 채널도 그래서 들으면서 이제 네. 아침에 운동하고 기도하고 네. 그게 이제 생활화되면서 의뢰인분들을 생각하는 시간 네. 이제 그런 마음이 서로 조금 이렇게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같이 손을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또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서 네.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제일 힘드실 때 양 변호사님을 만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분들에게 또 희망과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아까 얘기하셨던 그 칸나 열매로 네. 그렇게 네. 하셨던 분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뭔가 좋은 일을 하시겠다 하셔서 1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 네. 이름이 그러면 칸나 희망 서포터스 그게 그건가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칸나 희망 기금 만들어서 네.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법무법인 승인 식구들 또 뭐 취지에 동감해 주신 분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부모 가정을 돕고 있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지원을 받아서 네. 그 중에서 이제 6개월 정도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좀 지원하고 있고 네, 얼마 전에는 이제 대학생도 장학금 네. 지원도 좀 시작을 했고 네, 그렇게 하고 일이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 너무 신기한 게,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제 친구가 이제 유언장을 작성을 해서 이제 모든 네. 이제 사망 시에 이제 그거를 저희 기금에 기부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너 너무 부자가 꼭 돼야 되겠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일이 좀 커지는 것 같고 네. 얼마 전에도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네.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제가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잘 되면 네. 기부를 해주겠다고 하고 어머. 저도 이제 6월에 저희 법인에서 책이 나오는데 네. 이제 책 수익금도 같이 좀 기부를 하고 계속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에 발을 디뎌 놓았더니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마음도 네, 열게 네. 하시고 네. 여러 가지 일을 막 시작을 하셨네요. 네.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어머님의 기도도 있었지만 큰딸이 그렇게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하고 마음이 움직이신 거잖아요. 네. 남편분은 어떻게 같이 움직이신 거예요? 아까 같이 교회 갔다 오셔서 아, 네. 쉬우셨나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그 즈음에 저희 남편도 이제 은퇴 즈음이 되니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뭐 심란하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배님이 이제 교회 한번 나와봐라라고 해서 이제 갔고 네. 저랑 마침 또 이 시기가 되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같이 나가게 돼서 순조로이 네, 인도를 했습니다. 해주셨네요. 네. 예. 전 더 신기한 게 저희 남편이 네. 교회 간 게 더 신기해요. 같이 지금 잘 다니시는 네, 거죠? 네, 저보다 더 열심히 다니면서. 너무 감사하네요. 예. 저는 이혼 상담 전문 변호사신데 이혼이라는 게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그쵸. 한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는 이제 후유증들, 네. 네. 상처, 또 뭐 양육 문제, 아픔, 네. 참 굉장히 참 그 후유증이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할까 막 고민하시는 분 계실 텐데 네. 그분들에게 오늘 나오신 김에 네.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네. 말씀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기독교에서 특히 교회에서 이제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거는 뭔가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신부님에게 의논했다는 네. 분들 많이 계시고 되게 뭔가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때문에 네. 마음에 짐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결혼이라는 게 보면은 혼자서만의 노력으로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시련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해도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다음 부분은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네. 본인이 최선을 다할 때까지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은 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네. 이제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네. 그 아이가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부모를 잃는다거나 네. 이제 뭐 다시 그 부모님하고 더 이별을 해야 된다거나 아픔이 더 커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더 좀 노력을 한다면 예, 그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다고 했을 때 짐을 좀 내려놓는 것도 예, 방법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까 변론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 주실 때도 보고 그러면 이렇게 참 따뜻한 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픈 분들 그리고 약한 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은 게 책을 한 권 내셨는데요. 책 제목이 너무 인생은 네. 초콜릿? 예,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정말 마음을 연 것도 네. 물론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르심을 준 것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거는 내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선택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작은 선택, 큰 선택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제 책을 내긴 했는데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저한테 양소형 초콜릿이 어떠냐. 왜냐하면 이제 오후에 일하다가 피곤할 때 초콜릿 한 쪽 먹으면 힘이 나는 힘이 것처럼 나죠. 그런 네. 존재가 된다는 생각에서 네. 했는데 양소형 초콜릿이라고 책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저희 딸들이 엄마 너무 창피해 절대 안 돼. 그런 어떤 제목을 살 수가 있어 막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이거 너무 창피한가?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했지만 방송이니까 제가 말씀을 순하게 그 드리면, 정도인 거군요. 그래서 하는데 이 초콜릿이란 말을 포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제가 아는 분이 Choice of Cool Life Itself 해서 앞을 따면 초콜릿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Choice of Cool Life Itself에서 초콜릿이면 그 의미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 욕심에서 예. 초콜릿을 가져오고 네, 그렇게 해서 책 제목을 인생은 초콜릿이라고. 근데 책 제목은 인생은 초콜릿이지만 초콜릿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삶에 잘 적용이 된 게 목차를 보니까 너무 와닿는 게요. 카카오 콩처럼 볶이고 볶이는 인생. 예, 그게 일부예요. 그다음에 달콤 쌉싸름한 사랑과 이별의 맛. 예, 초콜릿 상자 속 너와 나 우리. 정말 카카오 100% 여자의 일생. 네. 예, 초콜릿 블렌딩 같은 삶을 위하여 이렇게 목차가 나뉘어진 거 보면 그렇구나. 초콜릿도 그런 의미가 있구나. 네. 몰랐던 거를 저희가 또 알게 되네요. 네. 예. 그 포레스트 검프 영화에서 네. 왜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인생은 초콜릿 상자 안에 초콜릿과 같다. 나한테 어떤 초콜릿이 걸릴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지 네. 모르지만 그거를 받아들고 그걸 순응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네. 전달해 준 것에서도 이제 인생은 좀 초콜릿과 같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저는 이제 십자가라는 표현, 제가 사실은 초짜 신자지만 십자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살아보니까 쉽지 않은 게 인생인 것 같고 네. 또 제가 벗어서 정말 던지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과제들이 각자 인생마다 있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저한테 주신 십자가인데 이제 그 십자가를 제가 받아들이고 열심히 지고 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제가 받아들인 초콜릿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에게 네. 또 위로가 되주는 책 네. 한 권이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도 들어요. 예. 제 친구 중에 네. 당뇨를 앓는 친구가 있어요. 네. 네. 친구가 여행하다가 운동하다가 다운되면 주저앉더라고. 네. 근데 그때마다 호주머니에서 네. 초콜릿을 끊어 먹는 거야. 네. 그럼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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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 아마 어려움 당하고 다운되시는 분들이 네. 우리 양 변호사님 만나시면 회복이 되고 네. 참 그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양소형 초콜릿이 예. 필요해요. 앞으로 참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초콜릿 인생의 어떤 역할 기대가 참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님의 비전, 기도 제목 어떤 네. 것이 있어요? 네, 제가 살면서 보니까 제가 큰 꿈을 꾸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도움은 최소한 제가 능력이 닿아서 안 끝날 수 있기를 요새는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게 얼마가 될지 어느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조금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기도를 하고 또 제 마음 안에서 제가 막 자포자기하거나 네.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배드파더스 사이트라고 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명단을 공개한 사이트가 있어서 네. 이제 그분들이 형사 고발이 돼서 지금 이제 재판이 열렸었는데 오히려. 이제 양육비
양육비를 못 받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공익성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일단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항소심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와서 그 이제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되고 많은 분들이 양육비 지급이 정말 필요하고 아이들 생존권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좀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이렇게 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아까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받는 게 당연한데 그 양육비를 못 받는 이혼 가정이 80% 이상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 주변을 봐도 못 받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현실인데 누군가의 도움은 꼭 필요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방송하고 나서 어머 끝난 거야 나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말 있으세요? 아니 그건 못다한 없는데 말씀? 제가 너무 초짜 신자고 아유. 제가 나도 보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에게 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좀 걱정인데요. 네. 일단 저처럼 이렇게 많이 망설였던 분들이 저 오늘 말씀 듣고 저렇게 초짜 신자도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열면 잘 이렇게 신앙을 키워갈 수 있구나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법률 전문가이신 양소영 변호사님과 대화했잖아요. 근데 이분도 보니까 그 가정에 갈등이 있었고 남편과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풀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다 누구나 아픈 과거는 있지만 그거 아픈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현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굳건히 붙잡으시고 힘있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